어릴 때 가정 형편의 경우 중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으로 부모님이 가셨잖아요. 거기서 한 7년. 예, 우리 부모님이 일본에 가서 아. 한 7년 동안 일하시다가 나는 일본에서 났거든요. 1945년 네. 10월에 일본에 사이다마 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예, 거기서 나서 1946년 초에 돌아왔습니다. 예. 근데 부모님은 왜 일본으로 가신 거예요? 일본에 그때 제 고향 경상북도 청송인데 네. 그 마을에 있던 우리 일가가 네. 거기 가서 돈 벌려고 간 거지. 아, 거기서 주로 이 공사판에서 아, 저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일본 아마 저 큐슈에서 도쿄 근방까지 쭉 북상하셨던 것 같아요. 막노동을 또 하시면서. 막노동은 아니고 일가가 갔으니까 네. 그 아마 일가가 하청을 받아가지고 네.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하지 정확한 네. 그러면은 귀국하신 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중농이죠 말하자면 내가 아, 경산청은 중농인데 네. 농사를 지으시다가 일찍 도시로 오셔가지고 부산으로 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이 연탄 찍는 공장을 했어요. 아. 연탄. 그때는 연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지. 그러니까 6.25 직후니까 말이죠. 그럼 19공탄 알아요. 19공탄. 네. 요새도 19공탄 있잖아요. 네. 그럼 부잣집인데요, 그 정도면? 근데 중류층으로 내가 했는데 중류층이라고 하면 딱 맞을 거예요. 부자는 아니고. 연탄 공장도 소규모 하니까 그 뭐 한 서너 사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연탄 찍는 게 기계화 됐다고. 그렇죠. 그 뒤부터는 더 이상 못했지. 그 직원은 한 30명씩 그렇죠. 두고. 전형적인 중상공인이네. 요사이로 말하면 자영업자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영업자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면은 뭐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고 학비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 그렇죠. 배고플 정도는 아니고 네. 학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었고. 네. 그러니까 부산 중학교하고 부산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부산 수산대에 예. 들어가셨죠. 근데 부산 중학교, 부산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은 좀 어떠했습니까? 아마 그것도 중상쯤 됐던 것 같아. 중상. 아.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시험을 잘 치거든요. 지금까지 시험 치면은 실력보다 시험을 잘 친다고. 그래서 수산대학교 들어갈 때는 수석 입학했어. 65년. 네.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그 육사를 응시했다가 시력이 나빠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육성 시간도 시력이 나빠서 나는 배 타는 게 소원이었는데 네. 선장. 예. 선장이 선장이 되고 싶었는데 시력이 안 되니까 선장 되려면 수산대학교에 의료과가 있다고요. 의료과가 돼야 근데 제가 선택한 과목이 제조학과인데 요 사이로 말하면 식품공학과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2년 다니다가 그 공군에 지원 있다 하는 바람에 근데 왜 육사를 지원했었던 거고 기사가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군요. 내가 군인들 좋아하니까 그렇게 나무 위키에 쓴 게 비교적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 수산대 있다가 공군을 가셨는데 왜 하필 또 공군을 가신 거예요? 그때는 공군이 길죠. 아니 그때 그렇지 6개월 내가 6개월 3년 그때는 공부기간 3년인데 근무하던 중에 68년 1.2.1 사태가 일어났어요.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나니까 공부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4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이게 설계가 바뀌어 버렸어. 딱 제대하면 바로 복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4개월이 늦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뭐 기다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때 저 언론사에서 학력을 따지지 않고 기자 시험 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산에 있는 국제신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는 고졸이니까 대학 중퇴니까 거기 입사 시험 쳐서 1971년 2월 1일부터 출근하게 됐죠. 제가 지금까지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마감 시간이 항상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항상 있는. 네, 그러네. 근데 뭐 저기 국제신문도 뭐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그게 뭐 의미가 없죠. 그때 뭐야. 음. 그뭐 4명. 근데 뭐 언론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군대 있을 때 적성을 발견했. 나는 글 쓰는 게 좋아 옛날부터. 저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책을 읽고 네. 책을 읽다가 보니까 나는 옛날 어릴 때부터 역사 소설을 많이 읽었거든. 예. 역사 소설.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예. 그리고 신문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한자 공부하기 전에 저절로 알았어 한자. 예. 그때 신문을 보면은 무슨 조사 빼고는 거의 다 한자 아닙니까? 그걸 자꾸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 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직업이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시험 쳐가지고 합격 되니까 그 길로 갔거든. 근데 뭐 영어하고 이러도 뭐 야구 중계를 맞아.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고. 네. 야구하고 좀 인연이 많은데 네. 요새도 내가 지금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매일 보고 있는데 네. 그 야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진 게 4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64년부터. 네. 나는 그때부터 메이저리그에 관심이 많더라고. 또 일본 야구에도 관심이 많고. 그때 고등학교 때입니다. 네. 또 부산에 있으니까 일본 그 야구 중계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그때부터 내 고등학교 때부터 일본 책이 많았어요. 부산에서는. 그 일본 책을 읽고 싶어서 일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집에서. 그때 뭐 일본어 학원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뭐 한 6개월 공부하니까 한자를 아니까 읽을 수 있더라고. 그 다음부터 방송을 들었죠. 일본어 방송. 그 다음에는 일본 프로야구가 또 마음에 안 차서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AF 그때는 미군 방송이 있었다고. 미군 방송이 중계 방송하고 또 단파 방송이 있었어요. 단파로 미국 메이저리그를 중계를 하더라고. 단파 방송. 그래서 내가 단파 라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단파 중계 방송을 들었어요. 직접 만들어줘가지고. 예. 그 리시브 이렇게 끼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들으니까 이게 귀에 들어와.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그러다가 내가 공군에 가서 미군하고 같이 근무를 했다. 레이더 사이트에서. 예. 그러니까 뭐 대화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군대에서 이거 연락 관계로 일본 자위대하고 서로 통신을 해야 됩니다. 비행기가 일본 쪽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서로 그 항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때는 내가 일본어로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말도 배울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야구를 통해서 군대 생활을 통해서 외국어를 저절로 아주 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운동 중에서 하필 야구를 좋아하셨던 이유는 있나요?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여기서 부산고등학교가 그때는 야구 명문이고 그때는 부산 인천이 야구 야구라면 그때 고등학교 야구라고 고등학교 야구가 아주 강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구 상고 경북고등학교 그 다음에 군산 상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한때 서울에서도 경동고등학교가 잘했다. 그래서 백인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산이라는 지역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야구에 관심이 있는 건. 그래서 야구에 투자한 게 아까 말씀 보십시다. 64년이니까 58년 정도. 매일 야구 스코어 체크하고 보는데 하루 평균 아마 2시간씩 보냈을 거예요. 지금도 야구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 그리고 광주 민주운동 당시에 상사의 허락 없이 광주에 진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찍 사유가 됐는데 맞습니다. 병가를 내가지고 병가를 해서 왜 거기에 들어갈 생각을 그때 하셨어요? 부마 사태를 내가 현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부마 사태가 그 뒤에 11.6 사건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건이다 해가지고 부마 사태를 이 다큐멘터리로 써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관훈클럽으로부터 지원금까지 받아가지고 취재를 했다고. 그런데 광주 사태가 딱 나니까 이게 부마 사태하고 비슷해.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내가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가를 세워놓고 거기 가서 취재를 하는 중에 또 국제신문에서 보낸 취재팀하고 거기서 만났어. 나는 몰래 취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합류가 돼가지고 취재를 하다가 회사에 돌아오니까 왜 병가 내놓고 취재하러 갔느냐. 그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그때 신문사 안에서 말하자면 언론 자유운동이 기자협회 중심으로 있었거든. 거기서 내가 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일종의 반정부 기자로 지켰는데, 회사에서 그러니까 의원 해임이지. 의원 해임 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1980년 가을에 이 신군부에서 다시 기자들 쫓아낸 기자들 명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만둔 것도 모르고 내 이름이 또 거기 들어갔어. 그런 일종의 확인 사설을 당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신문사 재취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오게 됐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들 목적으로 강주에 가셨는 건데 거기 강주에 있는 저기 취재하고 내가 저는 부마 사태와 연관된 사건이니까 이게 하여튼 역사적 사건이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목적으로 온 거죠. 그리고 특종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 뭐 비결이랄까 그런 건 어떤 데 있습니까? 저는 뭐 특종이 기자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특종이. 특종 그 자체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뭐 다른 언론보다 30분 먼저 보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100m 뛸 때 0.1초 차이로 금메달 따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특종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자가 열심히 뛰잖아요. 경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묻힐 뻔한 기사도 캐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죠. 특종으로 가는 길에서 좋은 기자가 되고 좋은 언론이 된다. 특히 덮여질 수 있는 사건을 캐내는 데는 역시 특종이거든요. 한국 역사에 남을 만한 특종이 경쟁 속에서 이루어진 게 참 많잖아요. 근데 특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안 되는 기자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어떤 자질 때문에 어떤 습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특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루틴 체크를 잘해야 된다. 기자는 루틴 체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루틴 체크가 있고 나는 크로스 체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A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 반대되는 사람 B를 만나서 크로스 체크하는 거. 그다음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팔로우 체크. 일단 기사를 써놓고 이게 뒤에 어떻게 됐는지 보통 기자들이 하나 기사를 쓰고 그걸 잊어버린다고. 나는 기사를 쓰고 도대체 그 뒤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를 꼭 팔로우 체크를 해요. 근데 대한항공 폭파 사건,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아니고 칼 비격 사건, 1983년 9월 1일에 있었던 칼 007이 러시아 요격기에 의해서 미사일을 맞고 격추돼가지고 살린 상공에서 269명이 죽었거든. 나는 이게 도대체 내가 공군에 있어서 비행기 항로를 이거 잘 알거든. 어떻게 항로를 600km나 이탈할 수 있느냐. 그걸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그 취재하는데 월간조선에 주로 글을 썼습니다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사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 결국 그 나중에는 내가 편집장 되고 나서 미사일을 쏜 조종사, 러시아 조종사를 다른 기자를 시켜서 인터뷰를 하라고 해서 그 조종사의 증언으로 내가 한 7, 8년 동안 추적했던 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어쨌든 어떤 사건을 추적하다가 보면 그것도 또 특종이 나온다. 그렇죠. 팔로우 체크, 크로스 체크, 루틴 체크. 그리고 취미는 독서하고 야구하고 또 다른 게 또 취미는 제가 스포츠는 야구, 동네 야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권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권투. 왜나요?
왜냐면 우리 세대가 무하메드 알리 세대라고. 그렇죠. 예. 예. 무하메드 알리하고 나하고 좀 비슷할 거예요. 뭐 서너 살 높지만 예. 무하메드 알리 나오는 경기는 다 보고 그때는 네. 무하메드 알리가 나오는 경기는 예. 흑백 텔레비로 중계를 하면은 다방 있잖아요. 네. 다방에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소극장이 돼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네. 모하메드 알리가 좋았고 그리고 이 권투는 사실은 예술이거든. 뭐 다른 경기가 다 예술인데 또 내가 신문사에 들어가서 스포츠 부분도 약간 내가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모하메드 알리하고 프레이즈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이 격돌하는 세기의 시합이 71년 초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 헤비웨이트 챔피언이라는 미국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네. 역대 헤비급 챔피언 10전인데 그걸 내가 번역해가지고 신문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투도 관심을 있다가 모하메드 알리가 퇴장하고 80년대 초에 네. 타이슨이 나왔다가 깜짝하고 그 뒤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술은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는, 술은 거의 안 하시는. 예. 체질이 안 맞아요. 체질이 안 맞고. 왜냐하면 몽고 사람들이 네. 세계에서 술이 제일 약하거든요. 네. 3분의 1은 알코올 요소. 분해 요소가 결핍돼 있다고 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담배는 전혀 안 피시는 편이고. 또 담배를 안 피우는 거는 우리 집안이 네. 교회 다니니까. 아. 예. 고신파 교회, 교회 중에서도 제일 고수적인 고신파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집안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안 피우고 아무도 안 피우고. 그럼 건강 관리는 뭐 특별히 걷는 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자가 걷는 직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니까 의식을 해서 운동을 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냥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저절로 말씀이죠. 뭐 일부러 뭐 시간을 내서 뭐 그것만 위한 그건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지금 제대할 때 몸무게 그대로 그건 체질이 건강 체질이신. 그 타고난 거지.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네. 그 특별히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어디 아프신 데나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 거잖아요. 없을 리 없죠. 그동안은 뭐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다가 늑막염 걸려. 폐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다음에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거. 뭐 가벼운 목 디스크라든지 가벼운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그런 건 간단하게 끝났고 현재는 뭐 괜찮은 편이에요. 공군했을 때도 늑막염 폐렴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나요? 훈련 받다가 훈련 받다가 40일 동안 내가 훈련소에 네. 훈련병 하다가 그다음 병원에 가서 공군 의료원에서 일하다가 다행히 수술은 안 했는데 그 늑막이라는 게 무리하게 하면 이게 재발하니까 문제에서 무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내가 배치된 데가 1219m 되는 고지에 있는 레이더 사이트였다고. 그게 어디에 고지? 저기 1월산이라고. 아, 1월산. 네. 아. 그게 늑막염 같은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은 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니까 고산지대에 있으면 폐계통은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군대에서 치료까지 했지. 재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군대에서 정말 국가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 저도 공군 나온 저는 395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산에 MCRC라고 지금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거기서 근무를 했죠. 방공관제단이 지금. 예, 저도 이제 17특기라고. 나도 일주일특기. 예. 똑같네. 그걸 거꾸로 그걸 거꾸로 썼어요. 예, 그런 거 알고. 플라팅 보드에서 그걸 거꾸로 쓰고 그거 못한다고 이제. 거기서 유일하게 배우는 게 그걸 거꾸로 쓰는 거. 빨리 쓰는 거. 재밌네. 그럼 야, 그거 만나기 힘든데요. 예, 309 제가 영어 잘했다는 거지. 시험 칠 때. 시험 칠 때 영어는 잘 쳤는데 대화 같은 건 제가 좀 약하죠. 예. 군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군대 3년 4개월 동안 대학교 4년, 대학교 2년, 그다음에 제가 하버드 니만 펠로로 1년 연수를 했는데 대학 3년이지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군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생활적으로 뭐 계속 대화도 네. 나누고 무슨 업무상의 대화도 그리고 많이 아까 말씀대로 일본어, 영어 네. 실습을 했고 음. 그다음에 내가 사격을 잘하거든. 음. 저기 어디 붙여놨는데 옛날에 어디 군 사격장에 가서 그때 사격을 잘하셨다고요? 카빈 우리 저 M1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카빈 사격하는 솜씨로 권총 사격하니까 잘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탑건 표시가 있어요. 저 어디 붙여놨어. 저기. 좌우명이나 삶의 원칙이 있다면은 그게 이제 현실에 충실하자 그거라고 하셨는데. 뭐 here and now, here 네. and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네. 그게 결국은 그리고 생산성 뭐 어차피 우리가 요새 8, 90 4년대 4년 사는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한데 그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하는 게 생산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남기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뭐 하는 이런 일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양이. 그래서 지금도 저는 멍청하게 앉아 있을 때는 없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성격이에요. 뭘 하든지 해야 돼. 뭐 책을 보든지 뭐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보든지 뭘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가 쉴 틈이 없어요. 근데 꿈을 안 꿨으면 좋겠는데 나는 꿈 안 꿀 데가 없어. 아, 매일 꿈을 꾸시나요? 매일 꿈을 꾸니까 꿈 안 꾸고 좀 머리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김영삼이더라고. 김영삼 전 대통령 꾼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평생 소원이 꿈 한 번 꾸고 다는 거고 나는 꿈을 안 꾸보고 싶다는 건데 근데 무슨 꿈을 주로 꾸세요? 완전히 아무 의미가 없는 꿈. 그뭐 꿈에 나타나는 거 맞지도 않고 네. 이병철 만나도 뭐 로또를 사도 걸리지도 않더라고. 꿈에 이번철이 나타나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본인의 장점과 장점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런 거 가깝고 아니 장점 단점이 이게 좀 장점이 바로 단점이 되는 거고 단점이 바로 한 번만 바꾸면 장점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죠. 부지런한 거죠. 가만히 있질 않는다. 에너지가 좀 있는 거죠. 그 부분. 단점은 돈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돈 먹는 거. 그래도 굶는 건 아니는데 네. 돈에 가치를 안 두시는 거죠. 돈이라는 부분에. 별 관심 없어. 사실은 별 관심 없어.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굶을 정도는 아니니까 딱 중상층이지. 중상층쯤 되겠구나 이제.